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입니다. 오늘은요, 이런 종이 받으신 예비 학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바로 취약통지서거든요. 저도 취약통지서를 2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설레기도 한데 불안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불안감을 조금 낮추려면 학교에 대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취약통지서에 보시면 예비소집일시와 입학일시가 명시되어 있어요. 예비소집일에는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되는지, 어떤 내용을 전달받는지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의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소집일은 보통 1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비소집일은 대면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특수한 상황이죠. 학교 실정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운영을 할 수도는 있어요. 공문에 몇 가지 예시 방안이 적혀 있는데 취약통지서를 우편이나 등기로 접수를 한다든지 또는 무인 접수함, 이메일 제출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화상통화나 또는 줌으로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방법도 있고요. 취약통지서를 제출할 때 우리 아이가 잘 지내고 있었다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재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화상통화도 어렵고 재원증명서도 어렵고 하는 경우에는 최근 3일 이내에 찍은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나 또는 담당 선생님의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아마 학교에서 안내를 따로 드리도록 할 것 같네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월 7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주소지별로 구역을 나누고 4일부터 7일까지 분산 운영을 합니다.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스루나 또는 워크스루 방식으로 대면 시간을 최소화한다더라고요. 방법적인 것은 각 학교 실정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예비 소집일이 되었단 말이죠. 무엇을 준비해서 어떻게 가면 되느냐? 준비물은 딱 2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준비물은 이 취약통지서입니다. 이건 저희 반 친구들의 취약통지서예요. 모아가지고 학교에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제출하셔야 되는데 간혹 이게 훼손되었다든지 분실하셨다고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건 걱정 마세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다시 재발급해 주십니다. 그날 바로 말이죠. 2번째 준비물은 우리 아이예요. 작년까지는 우리 학부모님만 참석을 하셔도 사실 무방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긴급 공문이 최근에 또 새로 왔거든요. 초등학교 취약 대상자 소재 안전 확인을 위한 예비 소집 운영에 관한 공문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학교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신변을 보호해야 되는 큰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육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얼굴을 확인해야 돼요. 돌봄 사각지대에 놓였던 몇몇 아이들의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혹시나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화상통화나 또는 사진, 재원증명서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귀찮을 수도는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부모님과 우리 아이가 동시에 손을 잡고 학교로 등교할 수 있는 날이 학교에서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첫 번째로 방문하는 예비소집일 그리고 입학식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번 꿀 같은 기회에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통학로도 한번 살펴보시고 함께 건물 안에도 들어와 보고 주변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화장실 위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 상황에서 선생님이랑 좀 편안하게 인사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기회죠. 입학 전에 좋은 기억을 심어줄 수 있는 첫 번째 날로 한번 정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학교를 왔단 말이에요. 학교를 딱 오시면 정해진 장소,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무실에서 진행하는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큰 강당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교실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드라이브스루나 워크스루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진행을 하겠죠. 만약에 줄을 서는 곳이 정해져 있으면 아마 주소지별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이 취약통지서를 제출하시고 학교에서는 취약통지서와 취약아동 명부를 함께 대조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집에서 잘 보육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인사를 하겠죠. 우리 부모님은 이거 주셨잖아요. 그럼 학교에서는 이런 거 주세요. 조금 더 큰 거. 저희 학교 거를 들고 왔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보이는 건 이런 안내 책자예요. 1학년 학교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지역교육청마다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학하는 학교와 관련된 안내 자료들이 있어요. 여기 안내되어 있는 내용들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기본 준비물을 미리 안내해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영상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내장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안내장은 교육비 지원에 관한 안내장이에요. 이거는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거든요. 해당 사항이 있는 가정에서는 주민센터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만큼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학생기초조사서라고 적혀져 있죠? 이건 입학생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새학년을 시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아파트에 사실 경우에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우리 아이 건강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여기 꼭 적어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기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전달해야 되는 또 다른 내용들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되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우리 쌍둥이 친구들이 간혹 오잖아요. 같은 반을 원한다든지 따로 분리를 시켜달라든지 그런 내용을 조금 적어주시면 반편성할 때 참고할 수 있으니까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시면 뒷면에 마저 적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뒷면에 적힌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 공란으로 놔두시는 부모님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우리 아이를 만나기 전에 이 기초조사서부터 만나거든요. 간단한 인사말 정도도 여기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저희 아이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을 때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뭐 요런 거라도 적거든요. 우리 부모님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편성에 참고 자료로 좋은 거는 뭐 우리 아이의 학습 습관이라든지 이름 정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기질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좀 좋겠죠. 자, 다음은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예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보유기간이 각각 다른 게 있거든요. 여기는 1년 단위고 또 어떤 데는 본교 재학기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으니 조금 살펴보시고 여기 동의합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혹시 동의하지 않습니다에 체크가 돼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뭔가 행사에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성하셔야 되는 마지막 자료인데요. 수익자 부담경비 납부 방법 신청 출금 동의 안내 굉장히 길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스쿨뱅킹 신청서예요. 납부 방법은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고 또 다른 하나는 카드 자동 납부예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은행 자동이체를 선택 많이 하시거든요. 이만큼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카드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는 카드 번호 작성을 하지 않고 수령 계좌와 예금주, 생년월일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따로 안내장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추가 안내문에 따라서 카드사로 직접 연결하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관련된 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이것까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것은 다시 정해진 날짜에 학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학교에 따라서는 간혹 예비 소집일에 이거 배부해 주시고 작성하고 가셔도 되기는 한데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큰 학교일수록 아마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걸 작성하시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편안하게 작성하시고 다시 학교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돌봄 교실을 신청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취약 통지서를 제출할 때 돌봄 신청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절차와 구비해야 되는 서류를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날 꼭 그래서 방법을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단도 작성하고 오셔야 되고요. 돌봄 교실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인원이 여기까지 제한돼 있어요. 중간에 돌봄 교실을 들어오기가 조금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 빠져야지 새로운 친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꼭 잊지 말고 돌봄 교실 신청하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예비 소집일이 끝이에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어떤 학부모님들께서는 왜 교장 선생님 훈화 안 하세요? 뭐
국민의례 이런 거 없나요? 그런 궁금증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행사들이 대폭 축소가 될 거예요. 뭔가 조금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주로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는데 이건 꼭 알려드려야 되는 내용들 제가 몇 가지 추려봤어요. 취약통지서에 배정받은 학교로 혹시 입학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먼저 배정받았던 A 학교로 먼저 전화를 주세요. 왜냐하면 간혹 안 오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꼭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무거든요. 이 아이의 신변이 확실히 안전하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찾는 과정이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꼭 연락을 해주시고 그 학교로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입학해야 되는 학교 있죠. 그 학교에도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 담당 선생님께서 예비 소집일에 관한 안내해 주실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취약통지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간혹 학교에 따라서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는 학교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학교 안내를 따로 받으시면 돼요. 자, 다음은요. 정해진 예비 소집일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학교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당연히 정해진 날 못 오시는 경우 있겠죠. 그럴 경우에도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예비 소집일 전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부모님과 상의해서 또 다른 날짜 시간을 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날 편안하게 우리 아이랑 같이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꼭 미리 연락 주셔야 돼요. 예비 소집일이 다 끝나고 나서 안 오시게 되면 학교에서 찾으러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방과후 학교예요. 예비 소집일에 오시면 방과후 학교 신청하신다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방과후 학교는 예비 소집일에 신청을 받지 않아요. 실제로 기간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모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역과 또 학교마다 방법이 달라요. 어떤 지역에서는 인터넷으로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원하는 강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학교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과목에 해당하는 강사 선생님 계시죠. 개별적으로 신청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보셔야 되는 게 신청 기간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주실 건데 굉장히 빨리 마감되니까 신청 기간에 맞춰서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조금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 현장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쭉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